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V자 패턴으로 상승하던 유로는 이번 주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유로 달러 통화상은 약간의 조정을 거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 상승하며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도 돌파했습니다.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121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지지선으로 작용할지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유로 달러 통화상의 상승세에 동승하기 전에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간 차트에서도 유로 달러 통화상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하락 추세선인 1.2140대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간 차트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 이동하면 유로의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로화가 달러에 대해 지난 2018년에 형성된 고점 1.2450을 돌파한다면 주 추세는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중장기적 흐름이고 현재는 1.2140대 돌파 여부와 올 초에 형성된 고점 1.2340 돌파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달러 자체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53% 하락한 90.458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1조 9천억 달러의 재정 부양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란 기대에 달러는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민주당에 의해 재정 부양책을 의회 과반수 찬성만으로 통과시킨다는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대규모 재정 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울러 국채 가격이 떨어져 반대급부로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게 되지요.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소시에테 제네랄의 케네스 브룩스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간밤에 꽤 하락하면서 이번 주 입차를 앞두고 달러 약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하지만 수익률 하락이 반드시 달러 약세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익률 하락은 곧 국채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채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력의 유입으로 달러 강세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일시적으로나마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오른 것은 경기 개선 기대감이 드러난 것이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는 현 시점에선 인플레이션 우려가 기우이며 고용과 경기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제닛 옐런도 현 시점에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내년에 완전 고용을 이룰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상황과 비교하여 유로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과 봉쇄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로 더블딥에 빠져들고 있어 유로화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로존 경기 회복 불확실성은 백신 접종률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생산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 있다는 점 늘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이나 메신저,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